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3,300포인트를 하회한 가운데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진단키트와 교육주, 재택근무 그리고 골판지 제조업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였는데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아직 테이퍼링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경제 지표가 많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안도감을 보이면서 상승세에 이어갔는데요. 따라서 신용물 국채금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3%까지 하락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애플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반면에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자 이런 훈풍들 우리 시장에 불어올 수 있을지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오늘은 신규 전문위원이 있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주식 이야기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와 한라홀딩스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비트컴퓨터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권에서 훌쩍 플러스 4.5%까지 수익률을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한라홀딩스가 10%대 상승률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마찬가지로 플러스 3%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YMT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보령제약이 0.43% 소폭 손실 중이고요. 전일 엑세스바이오 저희가 방송 전에 매수가 언급을 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급등을 성공했습니다. 장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면서 한 15% 이상 급등 마무리 지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매수가는 29,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갭상승 출발하면서 매수가가 32,500원 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익률 현재 7% 가까이 챙겨가는 모습이네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시크릿 강연의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딱 80분만 초대하는 시크릿 강연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시크릿 강연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면으로 직접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이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이어가는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좀 많이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좀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옵션 만기의 영향권역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예상지수 추이는
강보합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의도 쪽에 좀 돌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 북한 쪽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와병설 얘기가 좀 있었고요. 신병 이상설 얘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변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되면서 이 변동성에 좀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해마가 좀 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뭐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이 1275명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뭐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교육 쪽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교육으로 다시 원격 교육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땐 그러한 종목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뭐 순환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를 할 때 달러 인덱스, 10년물 국채 금리,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6월 달에 고점을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제 환율 시장도 1140원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이 1140원짜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 원달러 같은 경우는 1170원에서 1180원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1170원에서 1180원짜리대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큰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짜리대가 1190원 언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 5월달이나 6월달에 이 고점 자리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상승 N자형의 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1145원 자리대를 넘어서서 1차적으로 1160원 자리대까지 열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 악화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 돌아서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도 보게 되면 어제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5일선 자리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더 상승을 해준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원래 아시아 통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여주는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부분들이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이 1145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1160원짜리대까지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수급 개선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군 중에 네페스아크가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 이 박스권역을 좀 탈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8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3거래일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사인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전일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진단키트주와 제약 업종들 그리고 골판지 제지 업종들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일은 코로나 관련주들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또 경기가 정점에 다다랐을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우려감 속에서 금리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기술주들 상승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는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약세 보였고요. 금과 달러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로 출발합니다. 인터넷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이 두 종목만이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오늘도 카카오가 1% 상승, 네이버가 0.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1,000원 선 간신히 유지해주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 123,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86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로직스는 0.7% 상승하며 85만 1,000원, 셀트리온은 0.56% 상승하며 26만 8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75만 4천원, 현대차는 23만 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3,293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1,049포인트 지나가면서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카카오게임즈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52% 상승하며 77,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펄어비스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77,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는 전일 급등세 나왔죠. 14% 가까이 급등으로 마무리하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45%가량 올라가며 91,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만 원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헬스케어는 11만 4,900원, 제약은 16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시작합니다. CJ E&M이 홀로 상승불을 켰는데요. 1% 넘게 출발하면서 18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그리고 HLB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 넘게 하락하며 9만 3천원대 조정받고 있고요. HLB는 3만 4,5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0.9% 떨어지며 21만 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상승 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오늘 좀 붉게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크릿 강연회 고지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정재훈 전문가와 이정수 전문가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시크릿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허반석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성 SDI 우양 강세 보이고 있네요. 삼성 SDI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죠. 17%까지 수익률 달성하면서
네, 현재 목표가 80만 원 향해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13%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고 우양 마찬가지로 10%대입니다. 이마트가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오리온이 그 손실 다 만회해주고 있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 에스코넥 한 종목이 있는데요. 수익률 1.6%로 약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주유소 포트 종목 보고 왔는데요. 우양이 전일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포트 종목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장 상황 짧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우양 포함해서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전일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국내 시장의 화두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1,200명을 넘을 것으로 어젯밤 뉴스들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증가는 나오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일부 사망률은 적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일시적인 변곡들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우상향의 추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성이 있고 지금 현 수준에서는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게 있죠. 실적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우상향이냐. 올해도 내년도 후년도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지켜가는 전략이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할 때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양입니다. 전일 7%대 급등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시가 6,400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뱉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상 저점 구간이라는 판단에 매수가 5,68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면 냉동식품이나 HMR, 가정간편식 쪽으로의 시세가 조금 더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일부 방송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이 약 6,240원 정도 나오는데요. 6,200원, 6,210원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러면 6,200원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0원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챙겨서 가겠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도록 하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나는 좀 아까운데 라고 하시면 적어도 6,1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서 결정을 해보시고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6,200원에 전량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은 핫도그 제조사로 유명을 하죠.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HMR 시장 안에서 핫도그가 80%를 차지하죠. 시장 규모에 있어서. 신규 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고 거기서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죠. 핫도그 생산 규모가 연간 500억 원 규모에서 신규 공장을 가동했을 때 1,200억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진행 중인 신규 증설이 완공되기도 전에 새만금에 추가적으로 신규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산을 그냥 깔고 있지 않고 자산, 현금 흐름, 플로우를 발생시켜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 M&A에 진출을 하고 그 자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HMR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6,200원에 수익 실현을 하지만
참여자분들께서는 외인 수급을 체크하면서 보유해 가셔도 좋은데 6,100원 정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서 수익 챙겨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우양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LG이노텍 질문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업종을 지난 6월달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작전 리포트 LG이노텍은 6월 1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LG이노텍이고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는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증강현실의 길라잡이다라는 이러한 수식을 달고 있는데요. AR 기술의 핵심인 기술이죠. TOF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3D를 구현하려면 카메라와 또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와 그 피사체, 물체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조금 더 중요한 기술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도 TOF 3D 센싱 모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이 TOF 모듈 개발과 공급에 관련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카메라와 전장 부품 수주 모멘텀이 LG이노텍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180억 원을 좀 넘을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죠. 21년도 총 매출액을 봤을 때에는 매출액은 11조 6,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를 넘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적어도 9,900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46% 이상 성장을 하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60% 이상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6,320억 원 이야기가 6,3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피크인가 올해가 피크인가 내년과 후년에도 플러스 양의 성장을 보이는가를 봤을 때 LG이노텍은 내년도 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소폭 지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 현 구간은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연기금 중심의 기관 수급들을 잘 챙기시면서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급속도로 조금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저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가상이라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세계와 우주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새로운 가상현실의 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LG이노텍은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자이언트 스텝은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엔진 기술이라는 게 시각 특수 효과를 입히려면 촬영한 것을 후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효과를 입혔는데 리얼타임 엔진은 후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촬영하는 즉시 이러한 시각 특수 효과가 입혀지는 그런 효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각 특수 효과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을 존재하게 하거나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촬영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특수 효과를 입히는데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는 가상인물 빈센트를 탄생시킨 그런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가지고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선거 사무소를 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67,700원 고가를 찍고 장 초반 조금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투자나 투신 중심의
매수세가 조금 잡힌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신규 접근을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신고가 영역이고 종목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면 매수는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오히려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 홀딩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대위아입니다. 신고가를 찍고 어마어마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7만 원까지 받으면서 고가에 사셨던 분들은 현대위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hil난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요. 다시 한번 7만 원부터 전고점 영역을 뛰어넘어서 11만 5천 원까지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의 구간에서는 사지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갈 때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버릇들이 투자자분들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차 경고에 경고를 줄 수 있는 차트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던 기계 부문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매출액은 56%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1조 8,9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부분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1분기 대비 개선은 되겠지만 여전히 소폭 적자가 전망되기도 합니다. 공장 무인화에 따라서 기계 부문 앞으로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기아차의 엔진 신공장 그리고 전기차 EV 생산 설비 확대로 기계 부문 회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의 열 관리 시스템 다수의 중장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 관건일 것 같은데요. 9만 5천 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매수가가 안전하시다면 일부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은 현재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 등의 수급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 영역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9만 5천 원을 이탈하는지 지키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들 시그널 들어봤습니다. 우양은 6,200원의 전량 매도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홀딩 의견, 그리고 현대위아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자리인데요. 정재훈 전문가와 이정수 전문가의 콜라보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전문위원들 대면하셔서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상승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음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거칠게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700억대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충성 전문가 만나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지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 증시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으나 외인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 체크를 잘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물론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뭐 환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더욱 수급 체크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금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에 더더욱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 실적 그리고 추후에 좀 크게 상승할 시장을 좀 주도할 섹터를 잘 선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최근에는 좀 분산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짧게 도는 모습인데, 뭐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멀리 보고 내가 미래 지향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수급들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계속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를 이탈을 했고 코스닥은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강한 모습이에요. 코스닥 쪽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좀 수급적인 부분은 좀 지지가 되는 어느 정도 그 선 방향성을 완전하게 잡기 전까지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항상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다날 관련해서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해가지고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존에 이제 백신 진단키트에서 지금은 이제 물류나 원격 진료, 의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물 압박이 조금은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결제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다날 관련해서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최근에 기존에 이제 쿠폰 관련돼서 움직였었고 이제 마켓컬리 관련돼서 좀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다날뿐만 아니라 다날 관련된 다른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중간중간 눌린 자리에서 잘 공략만 해 보신다면 수익은 굉장히 좀 크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시기예요. 일단 물류나 뭐 제지 같은 경우 어제 상승을 했고, 식품 관련주들도 관련돼서 조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일단 관련주 흐름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상단에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개인 매수가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원짜리 지금 십자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어제 시간에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500원짜리 좀 꿈쩍거리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그런 관점도 양호하고요. 일단은 뭐 단순하게 짧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멀리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좀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동전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차트적으로는 양호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지나 물류,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알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전일 1000명, 지금 이틀 동안 1000명이 좀 넘게 누적가 된 모습인데,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시대의 변화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런 게 좀 활성화가 되고 미래적으로 좀 지켜본다면, 미래를 좀 관측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더 크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하게 재택근무나 회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국내는 저런 것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좀 받아들이는 게 느리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관련 섹터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만
일단 상단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적인 대응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투자 양호한 상태이고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다만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사실 상승이 좀 추세가 시작이 됐던 거라 1파농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알고 있고 주가가 조금은 무거워져 있어요. 바닥 대비해서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 잘 좀 확인을 하시고 조금은 이런 종목들은 짧게 항상 이게 뭔가 민주식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격 재택근무 관련돼서 딱 떠오르신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알서포트가 떠오르실 텐데 일단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흐름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흐름을 보시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좀 다른 방향을 보셔야 크게 같은 기간 대비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흐름 양호하고 지금 바닥권이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바닥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좀 치고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으로 대박을 노려야지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내가 봐야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짧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이라는 거 선행 지표이잖아요. 작년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지 않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초적인 우리가 봤던 그런 제약바이오로 조금은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암이라든지 줄기세포, CMO라든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나 코로나 백신이 사실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굉장히 거세서 이제 상승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이제 원격 진료나 의료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원격 자택근무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실을 기존에 보고 계셨다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 신규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내면서 짧게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좀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가지 종목 다날과 서울식품, 알서포트, 휴마시스 4가지 모두 코로나 관련 주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크릿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정수 전문위원의 콜라보죠. 직접 만나서 주식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시크릿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페이스죠.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투자 성향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스윙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수익 증단기가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타도 적절히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로 또 접근하는 방법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옵션 만기를 맞아서 약간 변동성이 유의되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폭을 늘려가다가 약간 지금 삐끗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오늘 4가지 종목들 혹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어제 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지주, 간편식, 그리고 백신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좀 이런 종목들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K배터리 전략 발표 예정도 있고 스텔란티스 EV데이 일정도 있어서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요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노조 이슈가 있지만 3분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짚어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대표주죠.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방 산업 쪽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자동차 업종 회복세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좀 생산량 감축은 있었지만 도매 판매는 예상보다 좀 양호했고 또 공급 축소로 신차와 중고차의 판가가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인센티브와 같은 판매 비용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아이오닉5 생산 지연으로 2분기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신차 기대감 효과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약세로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아이오닉5 출고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G80 EV 그리고 GV60 EV 같은 제네시스 전기차가 3분기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EV 신차 기대감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주가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8월 이후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도 하단 추세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기로는 25만 원 선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3분기 계속해서 가져가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한원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자동차 업종 회복세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자리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바닥 대비 많은 상승이 나왔으나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자리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오닉5 3분기 출하량 증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한원 시스템의 아이오닉5향 히트펌프 시스템 납품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강세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주가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부근인 16,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줄 경우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16,000원 부근 지지 체크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SKI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 분사 이슈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 분사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소재 업체들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재 공급 업체로는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 6월 11일 이후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고, 에코프로 BM 같은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좀 떠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좀 대응할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수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성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는 카메라 모듈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안용 카메라라든지 차량 전장용, 의료용, 드론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자율주행 분야 혹은 의료용 CCTV 등의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좀 염두한다면 관련 테마주로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추후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7월 말에 700원 초반대 주주배송 유상증자 물량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 대한 우려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종목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도 지금 다시 좀 하락을 좀 보이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가지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외인들 수급을 잘 체크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대 매도하고 기관이 1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워가고 있죠. 현재 1,046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3,300포인트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매매 시그널에서 새로운 전문가까지 함께하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변동성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